오늘 영상은 최근 잘못된 가계약으로 한순간에 2억 넘게 손해본 지인의 케이스에 화들짝 놀라서 만든 긴급 영상입니다. 요즘 서울 주요 지역의 꼬마 빌딩과 아파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소위 지각비를 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건데요.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 부동산을 겨우 찾았어도 혹시 매도인이 변심하거나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산다고 할까 봐 계약일자까지 불안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가계약금 안 보내면 이 물건 못 산다고 큰일 나니까 지금 당장 막 계좌로 쏴야 된다고 재촉하는데 마음은 너무 조급한데 뭔가 무섭고 더 불안하시죠? 그런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영상 꼭 들어보세요.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부터 꼬마 빌딩까지 부동산 계약을 앞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가계약을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총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절대 가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모두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부동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비교한 뒤에 드디어 이 건물이다 라고 싶은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 분께 매수 의사를 밝히고 계약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때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계약은 이름은 가지만 사실상 본계약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단 돈이 오가면 법적 효력이 생겨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계약 시에는 매매하려는 부동산과 양측이 동의한 금액, 자금 스케줄, 예를 들어 가계약은 이때인데 본계약은 언제, 뭐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 이런 거 보통 자금 스케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임대차 내역, 그리고 거래에 대한 특약 이런 것들이 카톡이나 문자 혹은 서면으로 기재됩니다. 만약 가계약 후에 다른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더 좋은 가격을 제안하더라도 이미 가계약을 통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기존 가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통 본계약금, 그러니까 총 매매 대금의 10%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거를 배액 배상이라고 하죠. 줄여서 배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맺은 가계약은 쉽게 깨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가계약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드시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좋은 물건을 빠르게 잡고 싶을 때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먼저 돈을 넣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에 가계약은 그 기회를 잡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성수동의 한 건물을 하루 만에 세 팀이 사겠다고 매수자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조건은 다 똑같았는데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가장 빨리 입금한 분이 결국 본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설임이 바로 손해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될 때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자주 바뀌거든요. 특히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당연히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마음이 바뀌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 가계약을 통해서 본계약까지 안정적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금액이 자꾸 1, 2억, 뭐 많게는 뭐 10억씩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뭐 되게 중요한 뭐 명도 조건이 갑자기 있다 없다 하거나 뭐 잔금 조건이 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을 해서 더 이상 조건 변경하지 말고 마음 바꾸지 말고 이대로 본계약까지 쭉 갈게요. 이런 이유로 안정적으로 묶어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입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서 당장 계약 자리에 오기 어렵거나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가계약이 유용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저희 수강생분도 매수자분이 해외여행 중이셔서 본 계약까지는 2주 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죠. 근데 당시 이 매물이 입주도 너무 좋고 가격이 괜찮아서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기 있는 매물을 안정적으로 묶여두기 위해서 가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약이 항상 100% 좋은 건 아니고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계약은 이미 주요 조건들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일에 만나서 금액이나 다른 세부 조건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즉, 이미 가계약에서 중요한 조건들은 다 확정했기 때문에 본계약날 만나서 뭔가 더 나한테 유리하게 협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 따라서 경쟁에 붙은 급박한 물건이 아니라면 가격보다는 직접 만나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의 세 가지 경우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가계약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매수 후에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따라서 계약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 사항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 건물을 직접 내가 운영을 할 거야, 사옥을 운영할 거야 하면 기존의 건물의 세입자, 임차인들을 다 명도를 해야겠죠. 그거를 매도인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명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로 운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까지는 명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일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약은 꼭 중개사분한테 요청을 하세요. 이게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약을 꼭 넣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개사분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특약을 꼭 넣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가계약 때 넣으시는 거예요. 본계약이 아니라. 왜냐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거나 조금 그랬을 때에는 뭐 나중에 본계약 때 넣으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매도인이 아닌데 나는 이런 거에 동의해서 가계약을 진행한 게 아닌데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빼박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게 매수인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계약 때 본계약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협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도 현경팀장님이 가계약은 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서 가계약으로 염려되는 문제들을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기록이 남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구두로 하면 물론 녹취가 요새는 되긴 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건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대한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매수하고 명도할 건데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명도는 기존의 건물주분들이 명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오자마자 명도를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협의를 해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제 지인이 날린 2억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분은 건물의 1, 2층을 직접 사업으로 사용하려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고 매도인과 급히 가계약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명도 시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도 본 계약 때 이야기하자고 막 대충 넘어갔고 이제 지인도 일단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먼저 잡아두자는 마음에 서둘러 2억 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본계약 시점이 되니까 1층 임차인이 되게 터무니없는 그런 명도비를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인 분이 나는 이분 명도 못하겠다, 책임 못 지겠다 하고 발을 빼버렸어요. 결국 지인은 너무 아쉽지만 이게 사실은 매수한 목적이 내가 사용하려고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건물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그래서 이미 넣어둔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겁니다. 이 사례처럼 가계약 단계에서 꼭 필요한 특약을 빼먹으면 부동산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부동산 매수를 앞두고 계신다면 급하게 가계약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가계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정리하자면 가계약은 첫 번째 좋은 물건을 빠르게 잡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될 때, 세 번째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오늘 사례처럼 수억 원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하실 때에는 세 가지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고 필요한 특약을 반드시 넣어서 내 소중한 돈을 꼭 지키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스쳐가거나 날아가는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 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 보세요. 캐시넛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과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단톡방에서 뵐게요.